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던 홍성군 산불. 3일째인 오늘 마침내 주불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진화가 쉽지 않아 불길이 보물로 지정된 천년 고차를 덮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전과 금산 산불 역시 53시간 만에 고비를 넘겨 잔불 정리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산불 진화 소식 강진원 기자입니다. 통일 신라 때 지어진 홍성 고산사, 보물 399호 대웅전 근처로 불길이 다가옵니다. 불티가 바람을 타고 넘어오면 대웅전이 잿더미로 변할 상황. 진화대원들이 물을 뿌리고 방염풀을 설치하며 저지선을 구축합니다. 새벽 무렵 필사의 방어작전이 전개됐고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서 천년고찰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시작된 홍성 서부면 산불은 오후 들어 바람이 잦아들면서 기세가 꺾였고 발생 53시간 만인 오후 4시쯤 주불을 잡았습니다. 한때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불티가 마구 날아가 도깨비불처럼 퍼졌고 꺼진 불이 다시 옮겨 붙기를 반복했습니다. 풍속이 심하고 또 바람 방향이 자주 바뀌어서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불을 진화를 하고 나면은 이 진화한 장소에서 또 발화가 되고 간간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현재 잔불 진화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1,450여 헥타, 축구장 2,000여 개의 면적이 화재 영향권에 들었고 불이 난 길이만 40km가 넘었습니다. 또 300명 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해 있으며 70여 동의 집과 축사가 소실됐습니다. 매일 20대의 헬기와 3,000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됐는데 특히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면서 다친 진화대원까지 부상을 무릅쓰고 현장에 들어가 사투를 벌였습니다. 저 상주 산불 때 좀 다리 다쳐가지고 지금 왔는데 지형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불만 보고 이렇게 들어간 입장이니까 여기 보면 그 아래에 보면 가시 같은 것도 많고 그리고 낙석지 돌 굴러오는 것도 많아가지고 역시 3일째 번지면서 한때 650여 명이 대피했던 대전 금산 산불은 53시간 만에 주불을 모두 잡은 가운데 750여 헥타가 산불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당진 대호주변 산불도 발생 5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현장에서 뒷불 감시에 나서는 한편 작은 불씨도 위험하다며 산림 부근 100m 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이처럼 홍성에서 난 산불은 다행히 큰 불길을 잡았지만 화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회복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고령인 주민들은 살림살이가 전부 타버려서 집부터 가구, 옷 등 모든 걸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저 막막한 심정인데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양정진 기자입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산불에 부부가 함께 오순도순 살던 집은 새까만 재로 변해버렸고 불탄 농기계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서둘러 몸만 대피한 주민은 마을회관에 하루 머물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냄비 하나라도 남아있을까 낮엔 타버린 집을 정리하고 밤엔 옆에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합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거 다 없어요. 저기 보시면 저 냄비 있잖아요. 저거 3개 건졌어요. 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다 없어지고요. 딱 저거 지금 냄비 3개. 불이 꺼졌어도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주민은 행여 불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연신 호스로 물을 뿌리며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 가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뻥뻥 터지는데 비닐로만 탈까 봐 그냥 계속 물을 뿌린 거예요. 당황하니까 다리 힘도 없고 그냥 겁만 나더라고요. 이번 산불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혼자 힘으론 복구에 엄두를 낼 수조차 없습니다. 전 재산인 거예요? 그렇죠. 시골에서는 이제 나이도 70대가 넘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그냥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해야죠.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산불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나 또 기타 예비비를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잔불 정리를 마친 뒤엔 피해 복구와 함께 이재민 거처 마련 등 과제도 시급해
화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회복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지원도 절실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과 충남 곳곳에서 사흘간 이어진 이번 산불은 피해 규모 면에서 역대급 대형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부주의에 의한 실화 가능성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주택 34채와 창고 35동 등 모두 71동이 불에 탄 홍성 산불. 축구장 2,070여 개 면적인 산림 1,454헥타르가 산불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홍성 산불은 지난 2002년 3,100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청양 예산 산불에 이어 충남에선 역대 두 번째 피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 역시 부주의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전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다만 이들은 산불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산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점검하고 또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산림 70헥타르와 사찰 등 12채의 시설물을 태우며 21시간 만에 꺼진 보령 산불은 쓰레기 소각 중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산림당국이 실화자를 입건할 예정입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했던 대전과 금산 경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전에서 역대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될 전망인데 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계속되는 실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다며 실수로 낸 불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은 실수가 큰 국가적인 재난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불들이 다 작은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법은 엄격합니다. 오는 6일까지 비가 내리지만 또다시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에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이번 산불이 진화되기까지는 현장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과 공무원들의 노고가 무엇보다 컸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인 이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홍성군 주민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장사를 접고 대원들의 식사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 음식점 주인과 카페 사장님들, 한마음으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까지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탠 이들을 이수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산불이 발생한 홍성군 서부면의 한 카페입니다. 커피 무료. 산불 진화에 투입된 소방대원과 경찰, 공무원들은 부담 없이 들어오라는 문구가 간판에 붙어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대원들은 커피값을 반이라도 받아달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땀과 검댕으로 범벅이 된 모습에 차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그마한 거지만 그냥 선한 영향력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산불 진화 상황실 바로 앞에 있는 횟집도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진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대원들을 위해 장사를 아예 접고 새벽 5시부터 나와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교로 학교에 가지 않은 손주들도 서빙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는 한 100분 정도 됐고요. 점심도 한 100분 이상 했을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러고. 산불 현장 바로 인근에 있는 능동마을회관에는 홍성군 생활개선에 소속 봉사자들이 진을 치고 식사 대접에 나섰고 대안적 십자사는 전용 밥차까지 동원해 도시락을 만들기 여념없습니다. 이처럼 산불 소식을 듣고 하루 5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화재 현장으로 모여 저마다 손을 보탰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에 긍지를 느낀다고 할까요? 지역민의 따스한 손길, 그리고 산림청 직원과 공무원, 소방관과 경찰, 군인 등 진화에 투입된 6,500여 명의 노력으로 홍성과 대전 금산, 당진과 보령, 서산 부여 등 곳곳에 닥친 화마를 무사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금융권과 통신사 등 각 기업에서 도움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신한, 국민은행은 산불 이재민들에게 각각 5억과 3억, 2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위생용품과 구호 급식 차량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SK텔레콤과 LGU+ 등 통신사들도 마스크와 담요 등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삼성이 아산에 4조 원대를 투자해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계적 혁신을 선도할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 천안 아산을 IT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청남도는 특화단지 조성에 나서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삼성이 아산 탕정의 LCD 공장에 4조 1천억 원을 들여 OLED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며 충청남도 아산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TV용 액정 화면을 만들던 곳인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자 두께가 훨씬 얇고 선명한 화질에 휴대폰과 카메라 등 쓰임새도 다양해 차세대 화면으로 불리는 OLED로 승부를 건 겁니다. 2026년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해서 삼성과 애플에 제공되면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탈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연구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2차 전지와 패키징까지 52조 원의 투자를 유치해 천안 아산을 IT 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첫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는 충남을 미래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충남이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충청남도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정부의 디스플레이 분야 특화단지 공모에 천안과 아산을 묶어 도전장을 냈습니다. 각종 인허가의 빠른 처리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세액 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천안과 아산 10개 산업단지에 3,528억 원을 투입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의 과감한 투자에 충남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구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규제 개선과 인프라 지원, 인재 양성 등 정부와 함께 확고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충남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기업 유치에도 나설 예정인데 삼성의 아산 투자와 맞물려 지역의 장비 부품업계 등 협력업체들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우동기 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종시대에 막을 올렸습니다. 대선 공약인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 설치를 위한 전초기관으로 국립중입자 가속기 세종연구센터,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지방시대 주요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출자 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을 놓고 시작된 세종시와 시의회 대립이 이젠 최민호 세종시장과 상병원 시의회 의장의 갈등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도 모르는 안건을 놓고 벌이는 소모적인 논쟁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상병원 세종시의회 의장은 최민호 시장이 최종 거부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을 결국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 임원 추천 시 시장 몫을 1명 줄이고 시의장 몫을 1명 늘리는 내용입니다. 상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시장이 공포하지 않은 조례는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며 법을 어길 순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례안이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면서 최 시장 측도 즉각 집행정지와 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법적 대응 카드를 꺼냈습니다. 처음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던 지난 2월 10일 이후 2달 가까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힘겨루기로 시작된 대립은 최 시장과 상 의장의 돌이킬 수 없는 대리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제 나름대로 나름 애를 썼습니다만 제가 역량이 부족했나 봅니다. 어제 의장께서 공포를 하셨고 공포를 한 이상은 더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효력에 대해서 효력을 우리가 판단을 구하는 제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갈등은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지연 책임 논란과 다자녀 과정 입학 축하금 지원 등을 놓고 대립이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은 관심도 없는 조례안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사이 시와 시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산적한 세종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양측의 다툼에 시내버스 무료와 선결과제나 무상급식 등 현안들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안들로 지금 끝갈데 없이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당장 중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종 시민이 세종시에 살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가까운 정부, 작은 정부로서 시와 최근에는 의원들의 재량 사업비 요구를 놓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진실 공방까지 벌이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충돌에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이 늘고 있어 위생수칙 준수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3월까지 대전에서 말라리아와 홍역, 세균성 이질 등 4명의 해외 유입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5명의 관련 환자가 발생했는데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뒤 발열과 발진 증상을 보인 환자의 검체에서 대전에서 처음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이 교차로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인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노란색으로 표시한 정차 금지지대, 일명 옐로존 운영을 확대 운영합니다. 경찰은 현재 대전 서구 정부청사 내거리와 유성구 월드컵 경기장 내거리 두 곳에서 운영 중인 옐로존을 다음 주 중으로 교통 통행량이 많은 파남 내거리와 서대전 내거리 등 5곳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번 달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식 전문가 백종원 씨의 도움으로 예산시장이 전국적인 명소가 됐지만 기존 예산군에 있던 백종원 국밥거리에서 백종원 씨의 이름이 빠질 전망입니다. 예산군은 백종원 씨가 대표인 더번코리아와 백 씨의 이름을 빼는 걸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백 씨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 국밥거리 이제 전 떠납니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백 씨는 7년 전 국밥거리 탄생과 맛과 위생을 지키기 위한 과정을 밝히는 한편 이제는 일부 업주들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국밥거리 이름에 부담을 갖게 된 것 같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